뭐냐면 저희 나라의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금융에 관련된 법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지침이 적절하냐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해킹이나 취약점 점검, 실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없냐,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뭐 여기에도 기술이 같이 포함되고 여기도 다 포함됩니다. 관리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컨설팅은 관리적인 분야가 있고 기술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관리적 분야는 대부분 이제 체계, 정책, 지침, 기준, 조직, 프로세스 등을 수립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나 침해사고 대응 체계 수립,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기준 대비 해당 분석 및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고. 기술 쪽은 인프라라 그래서 서버 장비,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웹, 와스, DBMS 등등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현재 하고 있는 활동도 좀 별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나라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지침이나 가이드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뭘 점검해야 될지 다 나와 있습니다. 패스워드 길이는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느냐, 뭐 불필요한 공유 폴더는 없느냐, 불필요한 서비스는 안 올라가느냐,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하는 친구들, 뭐 다르진 않지만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유닉스나 윈도우 시스템을 한 번 다뤄보지 않고도 그런 걸 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와 그거를 돌리기 위한 스크립트가 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사에 가보면. 그걸 돌리기만 하면 가이드라인 읽어보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패스워드 파일의 퍼미션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644 이상이면 안전합니다. 644 이하일 경우 644 이상으로 바꾸세요. 이게 근고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644가 뭔지 몰라요. 6빵빵 찍혀 나오니까 시작부터 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R, X, 빼기 나오니까, RW 빼기 나오니까, 이게 자기가 그 가이드라인이 다르게 나오니까, 시작하다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 실제로 컨설팅 쪽으로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조금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모이해킹을 할 실력은 안 되고 기술을 하고 싶으면 대부분 이런 거 시켜요, 회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리얼하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모이해킹이 이제 또 있죠, 분야에 보면. 모이해킹 쪽은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우리 회사에 있는 핵심 자료를 빼가보세요 라고 하는 게 블랙박스고, 화이트박스는 반대로 그냥 다 알려주고 뚫어보세요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정보 시작점 많이 뒤져내려면 화이트박스가 유리하고요. 진짜 해커한테 안전한지를 체크하려면 블랙박스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따라 틀리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기반이라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을 내부 인질권이 어떻게 탈취할 수 있을까, 외부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것을 또 시나리오 기반의 해킹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스코드 오디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스코드 자체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사업들도 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컨설팅 절차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가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통 현황 분석하고 갭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갭 분석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원하거나 우리나라의 ISMS가 원하거나 컴플라이언스에서 원하는 어떤 표준이 있어요. 표준. 그 점수가 있는데, 그거 대비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해서 이제 그 갭만큼 분석한 데서 갭 분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파이더맵 그 차트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환경 분석하고 난 다음에 관리체계 진단, 기술 진단, 모이해킹 진단.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결과로 나온 것들을 쫙 써머리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위험이라는 걸 평가를 합니다. 여기 나온 시합점이 니네 회사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위험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체계도 수립하고, 중장기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고, 이렇게 합니다.
교육하고 강사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황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컨설턴트가 역량에 따라 차이 좀 많이 나요.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게 따라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대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중요한 거, 여기서 물론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를 잘하려면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리 쪽과 기술 쪽 분야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컨설턴트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를 이제 좀 알아봤는데 관리 쪽은 사실 별도의 교육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교육 자체가 거의 없어요. 돈을 주고 듣고 싶어도 별로 없어서 못 듣습니다. 제가 다조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 내에서 별로 없고요. 그러면은 개인이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보안 관련 법, 정보통신망법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기사 ISMS나 IS 27001 관련 내용들을 직접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과 해설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디테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돼요. 자꾸 읽다 보면. 망법에서는 비밀번호 이렇게 관리하라 그러는데 개인정보법에서 이렇게 관리하라 그러네. 그러면은 이걸 왜 이렇게 관리해야 되지?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PR라는 게 있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게 또 있네. 그래서 그 관리자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네, 그런 자료들을 보고 직접 공부를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공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세미나가 좀 있습니다. 관련 세미나들이 종종 하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금융 관련, 컴플라이언스 관련해가지고 세미나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보면 보안대책이라고 있죠. 보안대책에서도 가끔씩 합니다. 그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도 들으시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과 이렇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시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기술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제 윈도우나 리눅스, 유닉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이해를 하시려면 서버넷이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유닉스 시스템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윈도우라든가 리눅스 정도 노트북 한 대에다 또 위에 깔 수 있으니까요. 까셔가지고 거기에서 웹 서비스도 올려보시고 FTP도 올려보시고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런 정도는. 체감공사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네, 뭐 엑셀 일주일만 하면 뭐 누구처럼 한다는 그 팁도 있잖아요. 요즘 나온 팁도 다 그 수준 나오거든요. 이 정도 레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설정의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언더그라운드 해커 그룹 이런 데를 바로 못 들어가실 것 같고, 준비가 좀 덜 되시면 위첼단넷이 있습니다. 위첼단넷. 위첼단넷이라는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전 세계의 해킹 관련해서 먹기 올라오는 사이트들 있죠. 그거를 거기서 다 묶어놨어요. 한 군데서. 여기를 가시면 전 세계의 수많은 해킹 사이트를 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푸시면 점수가 여기서 한 군데서 모여서 랭킹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잘 되어 있는 데가 해커스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자료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리버싱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드 엔지니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거기 가면 또 아크 사이트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책 한 권도 안 사보고도 그 자료들만 열심히 보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해킹.kr이나 워게임.kr 이런 데 가서 이제 문제 풀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굳이 좀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C나 C++를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굳이 몰라도. 근데 알면은 도움됩니다. 언제 도움이 되냐면 커널단 레벨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C를 알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왜 그러냐면 커널이 다 C로 되거든요. 어떤 OS든 커널단 내려가면 다 C입니다. 심지어 안드로이드도 커널단 내려가면 다 C로 되어 있죠. 위에만 자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C를 알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제 공부가 리버싱이나 시스템의 로레벨의 공부를 하실 때는 C를 알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C를 공부하다가 지치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학생들 중에. C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C부터 공부하시다가 포인트에서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파이썬 같은 쉬운 언어를 쓰세요. 충분히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C를 배워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C 자바 안 배우면 마치 해커가 안 되는 것처럼 특히나 웹해킹 공부할 때는 이 랭귀지도 거의 필요 없어요. 랭귀지 하나도 몰라도 웹해킹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자동화시키고 조금 더 레벨 내려가고 이런 걸 하실 때는 파이썬 정도만 아셔도 뭐 무리가 없을 정도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해킹 기술 쪽은 분야가 좀 많아요. 일단 지금 현대에 가면 웹과 모바일이 제일 많습니다. 관련 이제 업무가. 그거 왜 그러냐면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다 웹과 모바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 진단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될 대상이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이 다 웹과 모바일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상 자체가 웹과 모바일로의 사업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모든 분야에서 웹이 제일 쉽습니다. 공부하시기가. 처음에 배우시기에는. 근데 이것도 웹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시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웹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중급, 초급, 이렇게 초급 하 정도까지는 웹이 쉽습니다. 근데 웹도 초급, 중급을 넘어가면은 어려워요.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 단말기 자체를 해킹해달라는데 삼성밖에 없어요. 삼성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OS를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OS 진단해봐야 그거 다 구글로 하거든요. 구글 거니까. 그래서 삼성 핸드폰 자체의 취약점을 찾아달라.